이제 삼성의 그 어떤 변화 방향이 뭐냐 하면 논리력 강화, 이해력 강화, 사고력 강화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의 얘기는 결국 논증 문제를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예, 그런 논증 문제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논증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형식이 있다라고 해서 뭐 아주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왜냐면 이게 그 리트라든가 리트의 추리 논증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중요해서요. 저 리트 책 같은 경우 이따만 걸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지금은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해서 좀 그 어떤 가이드를 삼는 그런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논증 문제는 이런 문제다라는 거, 개념 잡기, 그 다음에 그 개념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그런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의 강의입니다. 자, 일단 논증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논증이 뭐냐? 논증은요, 되게 간단해요. 주장이 있어요, 주장.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 야, 그 영화 꼭 보자. 왜? 아, 그냥 봐. 내 말인데 못 믿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봐야 되는지. 진짜 재밌대. 라든가, 아, 이거 정말 감동이 장난 아니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볼 가치가 있어. 라든가, 이유들이 있어요. 바로 이걸 논거라고 하는데, 논증이라는 건 바로 논거와 주장의 합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어떤 주장에 있어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뒷받침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 자, 그런데 보통 여기다 이제 전제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보통 생략되거든, 전제는. 그래서 전제와 논거와 주장을 다 합친 걸 우리가 논증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논증 문제라는 건 이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제시문을 줘요, 보통. 논증 문제가 그냥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읽어야 되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일단, 논증 구성에 관해서, 논증을 구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냥 주제 찾기 문제가 나와요. 주장 찾기. 자,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주장,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주장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바로 또 뭐가 나오겠어요? 분리돼서 논거 찾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들로만 묶인 것은 이런 식의 논거 찾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음 논증일 때 이 사람이 가진 전제는 무엇인가? 전제 찾기 해서 각각 논증 구성 중에 주장, 논거, 전제는 각각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논증 비판 문제로 가면요. 논증 비판 문제로 가면, 자, 그러면 주어진 주장에서 주어진 논증을 강화시킬 만한 진술로 묶인 것은, 주어진 진술을 약화시키는 진술은 해서 논증의 강화, 약화. 강화와 약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아예 이걸 논증이라고 했을 때 이 논증을 비판해라 라고 해서 아예 부정하게 되는 비판 문제. 그래서 제가 언어할 때, 제시문할 때 끝에 기존에 나왔던 제시문에 나올 수 있는 논증 문제는 이런 것들로 실제로 출제되기도 했었다라는 식으로 잠깐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반론 문제. 비판은 저게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형식적인 비판이 좀 많은 반면에 반론 문제는 저 내용이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을 반론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됐습니다. 반론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죠? 자, 그래서 반론. 그 다음에 반증. 글쓴이의 얘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게 뭐냐. 그래서 반증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논증의 반증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논증 비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증 평가 문제. 논증 평가 문제 가운데 사실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못할 텐데 예전의 세대들은 이제 오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류 문제라고 해서 논증 가운데 주장과 논거가 좀 잘못 짝지어졌어. 그러니까 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얘기들은 군중에 오사는 오류라고 해서 논거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주장 너도 그렇게 해. 근데 다들 그렇게 한다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중에 오사는 오류라는 거죠.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오류라고 하는데, 오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옛날 스타일이 돼버렸죠. 오류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형식 평가 문제. 그래서 가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두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합한 게 종합적 평가 문제라고, 리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종합적 평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증 준 다음에 1번 이 논증의 주장은 이것이다. 2번 이 논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진술이 필요하다. 3번 이런 얘기들은 이 논증에 반증이 된다 해서 얘네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이 논증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게 종합적 평가 문제고, 자, 이게 기존에 나왔던 논증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논증 문제들을 보시면 이걸 보면 저만 인 걸 언제 다 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논증 문제는 그 어떤 핵심을 꿰뚫으면 되게 간단해요. 이 핵심을 꿰뚫기 전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되게 간단한 게 이거예요. 이 논증 제시문을 보고요. 주장이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논거가 그대로 나오겠죠. 주장을 파악하는 거니까 뒷받침하는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이것만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이야. 그러니까 주장 논거를 구분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그냥 같이 세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 약화는 실제로 여기에서 논거를 어떤 식으로 부정하는가, 비판, 반론 이런 것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만한 얘기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논증 평가는 얘와 얘가 좀 잘못 연결했을 때 오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어진 제시문에서 주장은 뭐고 그걸 뒷받침한 논증은 딱딱 이거다 저거다 이것만 정확하게 밝혀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서 이게 정확해지면요. 다른 문제들은 사실 되게 쉬워지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존에